마광숙과 한 회장의 연애 사실을 알고 화내고 서운해하는 철없는 시동생 오응수. 열흘 함께 살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술도가를 일으켜 세우고 시동생들을 살뜰하게 챙겼던 마광숙의 그동안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장수영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형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마광숙은 숨기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 밝히려고 했어요. 근데 그 천수 도련님 전처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 말에 오응수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말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말했겠죠. 지금까지 숨겼다는 사실이 너무 서운해요, 형수님. 오응수의 격한 반응에 오천수는 그 입 다물지 못해 라며 말렸고, 형제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본 마광숙은 울며 술도가를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차 안에 놓고 간 마광숙의 핸드폰을 가져다 주러 온 한동석 회장과 술도가 앞에서 마주쳤고, 울고 있는 마광숙을 본 한 회장은 마광숙의 손을 잡고 술도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손을 잡은 모습을 본 오응수는 아무 말 없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둘을 쏘아보았습니다. 한 회장은 모두가 모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숙씨랑 나 사깁니다. 사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내가 광숙씨가 좋아서 쫓아다녔어요. 그때마다 광숙씨는 세상을 떠난 전남편과 시동생들 걱정 때문에 몇 번이나 날 밀어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마음을 표현했고 이제서야 사귀게 됐습니다. 광숙씨도 시동생들을 친동생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챙겨주고 싶다고 했고, 시동생들도 친누나처럼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친누나처럼 느낀다면 형수의 연애를 축하해 주시죠. 한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고 모두들 말이 없었습니다. 오응수만이 아직 분이 덜 풀린 것인지 씩씩대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토스트 단체 주문한 것도 다 형수님 때문이었군요. 한동석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마 대표가 시동생들을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챙겨주길래 나 또한 마 대표의 친동생들이라 생각하고 챙겨준 것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오응수는 또다시 외쳤습니다. 솔직히 회장님이 가진 부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환심을 보이려고 한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합니다. 이 말에 오천수는 너 이 자식 무슨 말버릇이야? 그만두지 못해 라고 외쳤고, 오응수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라며 씩씩댔습니다. 오응수의 반응을 본 한 회장은 오늘은 밤이 늦었고 다들 감정도 격해 있으니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마 대표는 술도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다들 친누나가 겪은 일처럼 축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한 회장은 마광숙을 데리고 술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반응이 저렇게 격한데 괜찮겠어요? 이 말에 마광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흥수 도련님이 저렇게 화낼 줄은 몰랐어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잘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려져서 속상해요. 속상해하는 마광숙을 꼭 껴안아주며 달려주는 한 회장.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할 겁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한편 형수님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된 오응수는 일터에서도 하루 종일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손님이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주문도 안 받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옥분과 동물병원 원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봐도 예전처럼 화를 내며 쫓아오지도 않았고 아무 반응 없이 정신이 딴 데 팔린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옥분이 흥수에게 무슨 일 있냐고 캐묻자 흥수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형수님이 한 회장님과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옥분이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한 회장님이라면 LX 호텔의 그 한 회장님이요? 대박, 형님이요? 옥분의 반응에 흥수가 화가 나서 대꾸했습니다. 야, 너는 형수님이 한 회장이랑 사귄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난 배신감 들어 미치겠다고. 장수영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서운하단 말이야. 어떻게 형수님이 장수영하고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오응수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옥분은 어린아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니, 열을 살고 사고로 세상 떠난 전남편 대신해서 지금까지 술도가를 일으켰잖아요. 뿔뿔이 흩어진 술도가 형제들, 형수님이 다 술도가로 불러 모아서 함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남편 그렇게 됐는데 시댁에 남아서 시동생들 챙기는 형수님이 몇이나 있어요? 이렇게 시동생들을 친동생들처럼 잘 챙기는 형수님이 어딨냐고요? 오빠는 그럼 형수님이 평생 시동생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홀로 늙어가길 바래요? 한 회장님이랑 연애한다고 하면 축하해줄 것이지. 오빠 너무 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빠 형수님이 친누나였어도 이런 반응 보일 거냐고요? 오응수는 그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형수님이 술도가에서 고생하시고 우리 잘 챙긴 거 알지? 근데 이건 아니잖아. 장수영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이라면 서운한 게 당연하지. 불쌍한 우리 장수영, 형수가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이랑 연애할 줄 알았겠냐고. 한편 한동석 회장은 술도가에서 오응수의 격한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마광숙이 술도가에서 시동생들 눈치를 보며 마음 졸이며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숙씨, 그 뒤로 다들 좀 어때요? 마광숙의 힘없는 목소리에 한동석의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천수 도련님은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흥수 도련님이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피하시네요. 천수 도련님이 잘 타일러 보겠다는데 너무 속상해요. 이 말은 들은 한동석 회장은 속상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광숙씨가 아무리 애쓰고 시동생들을 친동생처럼 챙겨도 시동생은 시동생이네요. 그동안 광숙씨가 애쓴 건 다 잊어버리고 광숙씨는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연애 사실을 반대하는데 가시방석처럼 거기서 지낼 수 있겠어요? 광숙씨, 술도가에서 나오는 게 어때요?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광숙씨가 이렇게 상처받고 속상해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얼떨결에 프로포즈 해버린 한동석 회장의 말에 마광숙은 잠깐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장수씨한테 친동생들처럼 아껴주고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흥수 도련님도 이해해줄 거예요. 동석씨랑 만난다고 술도가를 나와버리면 오해가 더 깊어질 거예요. 광숙의 말을 들은 한동석 회장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고 그래요? 하여간 못 말리겠네. 이런 점이 끌려서 내가 광숙씨 좋아하게 된 거지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요. 언제든 못 견디겠으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 테니. 마광숙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동석씨. 한편 독고탁은 장미애의 방에서 발견한 사랑하는 강수라 적힌 사진이 계속 생각나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애써 부정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모든 행동들이 강수가 아내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가 술도가에 버려진 업둥이였단 사실과 유독 강수 일에만 예민하고 과한 행동을 보였던 장미애의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아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강수가 자리를 뜬 뒤 장미애는 배웅을 해주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독고탁은 오강수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강수가 사용한 수저와 젓가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배웅을 마친 장미애가 다시 들어오려는 기척을 들은 독고탁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황급히 강수가 사용한 수저와 젓가락을 챙겨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니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한편 오천수는 전처가 입을 놀리는 바람에 형제들이 형수님과 한 회장의 관계를 알게 됐고 커다란 파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천수는 전처 강소연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마광숙과 한 회장의 관계를 폭로하며 술도가를 뒤흔든 일로 인해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형제 간 갈등의 불씨가 된 발언이 그녀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오천수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오천수는 전처를 술도가 밖으로 거칠게 내보내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이 말에 오천수의 전처 강소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당신은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지? 형수가 다른 남자랑 연애한다는데 다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천수는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반격했습니다. 그건 형수님과 한 회장님의 문제야. 당신이 나서서 이간질할 이유 없어. 강소연은 오천수의 말을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그 여자가 술도가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데도 그 여자한테 술도가를 맡기는 게 말이 되냐고. 이 말에 오천수가 멈칫했습니다. 당신, 이러려고 다시 온 거야? 당신 설마 술도가를 아직도 욕심내고 있는 거야? 오천수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강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소연이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는 생판남이잖아. 생판남이고 재혼하면 어차피 떠나갈 사람인데 술도가를 맡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이러다가 술도가까지 한 회장한테 넘어가겠어.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여자한테 순진한 술도가 형제들이 이용당하는 거라고. 강소연의 말에 오천수가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사람 이간질 좀 그만 시키라고. 형제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도 없이 방황할 때 우리 술도가 형제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해준 게 형수님이야. 망할 뻔한 술도가를 몇 번이나 되살린 것도 형수님이었다고. 술도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 당신이 술도가를 위해 뭘 했냐고. 오천수의 말에 강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그깟 술도가 팔아버리면 되잖아. 강소연의 말에 오천수는 기가 막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단단히 굳은 얼굴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술도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유산이야. 그냥 막걸리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땀과 눈물, 우리 가족의 역사라고. 당신처럼 모든 걸 돈으로만 세상 보는 사람은 평생 이해 못하겠지. 강소연은 한층 더 냉소적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가족이 그렇게 지켜내고 싶다면 지켜보든가. 근데 두고 봐.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날 올 거야. 내가 그 여자보다 못한 게 뭐냐고. 오천수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못한 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게 바로 이유야. 넌 내 딸의 엄마라는 거 하나 빼곤 더 이상 우리 삶에 엮일 이유 없어. 돌아가. 다시는 술도가에 얼씬도 하지 마. 강소연은 날 선 눈빛을 던진 채 돌아섰고
오천수는 등 뒤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아준 유일한 사람이야. 장수형도 하늘에서 형수님의 행복을 바라고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오천수는 조용히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형제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오천수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뜸 들이던 오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요 며칠 술도가 안팎으로 시끄럽고 어수선했지. 나도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어.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일까? 그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오천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장수형 떠나고 나서 우리 다 각자 살기 바빠서 삶에 치여서 멀어졌었잖아. 근데 형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았어. 도산 직전이던 술도가를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애쓰고 우리 하나하나 챙기고 지금의 술도가를 있게 만든 분이 형수님이야. 사실 그동안 고마우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 지금 술도가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것도 다 형수님 덕분이야. 형제들 모두 아무 말 없이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지금 누굴 만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형수님의 몫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형수님이 우리 위해 해준 걸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형수님의 행복을 빌어드리는 거야. 장수형도 하늘에서 그걸 바랄 거고. 그의 말에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오범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형수님, 그동안 술도가 일으키고 우리 형제들 챙기느라 누구보다 고생 많으셨어. 우리도 이제는 형수님 행복을 빌어드려야지. 오홍수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철없었나 봐. 형수님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을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신 분이 형수님이었는데 형수님이 한 회장님 만나서 우릴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마냥 두 분을 축하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 나도 모르게 형수님을 엄마이자 친누나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형수님이 내 반응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겠지. 좀 후회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에 서서히 온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은 그날 밤 오천수와 형제들이 나눈 이 대화를 술도가 밖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한 회장의 연애 사실이 알려지고 마냥 예전처럼 술도가 형제들을 대할 수 없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장수씨를 생각하면 시동생들이 서운해하는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자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광숙은 술도가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장수씨, 장수씨도 듣고 있지? 당신 동생들이 날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어. 장수씨 미안해. 그래도 나 당신 동생들 앞으로도 잘 챙길 거야. 당신과 한 약속 꼭 지킬 테니 지켜봐줘. 다음날 아침 술도가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의외의 인물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